제가 만약 90세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이 스도쿠를 푸는 것이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습관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래 살면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위한 진짜 회춘 비약이라고 극찬하는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의 쉬운 생활 습관을 공개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뇌 속의 회춘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미 수많은 기회를 놓쳐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뇌도 근육처럼 끊임없이 단련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뇌 피트니스라는 거대한 산업이 생겼죠. 두뇌 훈련 앱, 복잡한 퍼즐, 속독 강좌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머릿속의 안개와 노년성 치매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뇌를 위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고 있다고 믿으며 퍼즐 책을 사서 몇 시간씩 씨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로스워드를 푸는 것은 그저 크로스워드를 더 잘 풀게 해줄 뿐입니다.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마치 오른팔 이두박근만 운동하면서 온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두뇌 활동이 이미 잘 다져진 익숙한 신경 경로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오래도록 총명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낡은 길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오해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뇌는 근육이 아닙니다. 뇌는 마치 울창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숲처럼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이 숲 속에 오솔길을 하나씩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매일 같은 길을 걸어 다닌다면 그 길은 넓고 편안한 큰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매일 똑같은 종류의 문제, 예를 들어 퍼즐이나 같은 방식의 일을 반복하는 것은 기존의 오솔길을 그저 더 넓은 고속도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숲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거칠고 접근하기 어렵게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으면 이 숲의 많은 부분이 그냥 풀로 뒤덮이거나 시들어버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는 천재적인 사람이라도 새로운 상황에 놓이면 완전히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뇌의 숲은 몇 개의 큰 고속도로만 있을 뿐, 그 고속도로들을 연결하는 작고 유연한 오솔길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기존의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 인부가 아니라 이 숲 전체를 탐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뜻합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여 스스로 변하고 재구성하며 뉴런, 즉 신경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많을수록 통신은 더 안정적입니다. 만약 선 하나가 끊어져도 신호는 다른 길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연결망이 촘촘하고 빽빽할수록 뇌는 손상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변화에 훨씬 더 강해집니다. 설령 일부 세포가 소멸하더라도 뇌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우회 경로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경가소성 능력은 우리가 아주 깊은 노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지 이 능력을 매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의 젊음, 즉 뇌 가소성을 자극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를 배우거나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우리 중에 누가 매일같이 여기에 시간과 기력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소수만이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결과를 보기도 전에 중도에 포기하고 말지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비결은 그런 마라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5분씩 걷는 산책입니다. 단, 이 산책은 완전히 낯선 곳, 즉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산책이어야 합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인 탐험가로 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수동적 인식과 능동적 인식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익숙한 경로를 운전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밖을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변의 무엇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동 모드로 작동하며 익숙한 것들만 빠르게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수동적 인식입니다. 자, 이제 이 장소에 태어나서 처음 와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건물의 색깔, 나무의 잎 모양, 심지어 아스팔트 위의 작은 균열까지도요. 당신의 뇌는 온전히 활성화되어 분석하고 기억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 인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수동적인 모드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부 사항을 놓치고 정해진 틀, 즉 패턴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뇌가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상태가 바로 뇌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이 습관은 말하자면 매일 의식적으로 이 자동 모드에 가하는 자극이자 충격 요법입니다. 샷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비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밀도 높은 묘사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참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이 비법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물, 풍경, 또는 심지어 느껴지는 감각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딱 5분 동안 속으로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최대한 상세하게입니다. 단순히 사과라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에 닿는 차가움, 매끄러운 진홍색 껍질, 그 위에 보이는 아주 작은 흰 점들, 꼭지 근처에 갈색빛이 도는 움푹 팬 자국,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달콤한 향기까지 모두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비록 눈으로만 보고 있더라도 모든 오감을 전부 동원해서 그 대상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인이자 화가, 동시에 과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현실의 조각을 마치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구석구석 깊이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시를 들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방에 앉아 계신다고 가정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평범한 찻잔 하나를 골라봅시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컵은 어떤 색깔입니까? 그냥 하얗다가 아닙니다. 그늘진 곳에서는 은은한 크림색이 도는 우윳빛 흰색이라고 묘사해 보세요. 모양은 어떻습니까? 원통형인데 바닥 쪽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형태이며 두 손가락이 들어가기에 넉넉하고 우아하게 휘어진 손잡이가 달린 모양입니다. 질감은 또 어떻습니까? 만져보면 거의 실크처럼 완벽하게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약 처리 때문에 생긴 아주 미세한 물결 무늬가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무늬나 그림은 새겨져 있습니까?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비어 있더라도 이 찻잔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주 미세하고도 섬세한 뉘앙스를 포착하려 애쓰는 중입니다. 이처럼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행위가 우리의 뇌를 익숙한 일상적인 루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고 익숙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각 피지를 깨웁니다. 단순히 물체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색깔, 빛, 그림자, 질감 같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분석하도록 뇌를 움직이는 겁니다. 둘째, 언어 중추를 가동시켜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단어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저 이름을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비유나 은유 또는 멋진 수식어를 찾아내려 애쓰는 과정인 것이죠. 셋째, 기억과 관련된 해마 히포참풋 등의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컵을 예전에 봤던 다른 물건들과 비교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집중력과 의지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산만한 시대에 단 하나의 대상에 5분 동안 의식적으로 초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훈련이 우리 뇌의 여러 부위 사이에 전에 없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컵을 봤네? 아, 컵이구나. 이제 이자 같은 아주 단순한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과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느낀 표면의 매끄러움을 말로 표현하려 애쓸 때 촉각을 담당하는 곳과 추상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곳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뇌 속의 복잡한 숲에 새로운 오솔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전에는 서로 협력하지 않던 신경세포들을 강제로 새로운 팀으로 묶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비표준적인 새로운 연결망을 많이 만들수록 우리 뇌의 신경망은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며 유연해지게 됩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멍하게 사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비책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99%를 놓치고 살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그 맛을 제대로 모르고 길을 걸어도 주변의 건물들을 그냥 지나치기만 하고 사람들과 대화해도 그들의 진심을 깊이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깊은 관찰, 즉 풍부한 묘사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저 눈으로 훑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생각의 흐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잡념이 생기고 마음이 딴 길로 새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더 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할 거예요.
흑백처럼 무심했던 세상이 어느새 생생한 색깔과 입체감이 넘치는 놀라운 보물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경험 자체를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지금 키우고 계시는 화초를 한번 보세요. 그냥 화분에 담긴 푸른 식물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자세히 묘사해 봅시다. 잎은 짙은 녹색이고 가죽처럼 두껍습니다. 중앙 줄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잎맥은 마치 갈비뼈처럼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고요. 잎 가장자리는 살짝 물결치듯 구불거립니다. 줄기 맨 위쪽에 있는 어린 잎 몇 장은 좀 더 밝은 연두색을 띠고 있네요. 줄기는 단단하고 밑동 부분은 얇고 갈색을 띠는 양피지 같은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화분 속 흙은 축축하고 짙은 초콜릿색이며 싱그러운 풀과 숲의 냄새가 납니다. 화분 자체는 토기로 되어 있는데 겉에는 물때로 인한 하얀 얼룩이 보이고 만져보면 따뜻하면서도 거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단 5분만 집중해서 바라봐도 이 식물을 수년간 키워오신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두뇌가 엄청나게 유익하고 건강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습관이 왜 다른 여러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는 이 습관이 뇌 작동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 즉 주의력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뇌의 에너지를 특정 지점으로 향하게 하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의가 향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두뇌 훈련법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묘사 훈련은 우리의 주의력을 조절하는 능력 그 자체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메타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오래도록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맑고 예리한 정신과 산만하고 게으른 정신을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바로 이 주의력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시켜 줍니다. 게다가 이 연습에는 아주 강력하고 좋은 부수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확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변 세상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푹 빠져 있을 때 과거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에 쓸 정신적 여유가 아예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완벽하게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뇌 건강에 아주 큰 적이 됩니다. 이들이 기억의 중요한 핵심 영역인 해마세포를 문자 그대로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매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회로까지 스트레스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동 하나로 두 가지의 큰 이득을 얻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것을 묘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펜, 집 열쇠, 아니면 숟가락 같은 것 말이죠. 타이머를 3분에서 5분 정도 맞춰놓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말로 표현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묘사가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다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과정 자체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찻잔을 묘사하셔도 좋고요. 점심시간에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설거지 하실 때 손에 닿는 따뜻한 물의 느낌을 묘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연습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세요.
이를 닦는 것처럼 이것을 필수적인 일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 무엇을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각적인 것들입니다. 그림,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혹은 바닥에 깔린 카펫의 문양까지도요. 청각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빗소리, 도시의 웅성거림, 그리고 음악 작품까지도요. 특히 음악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 후각적인 경험도 놓치지 마세요.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냄새, 천둥번개가 지나간 후 느껴지는 맑은 오존 냄새,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까지도요. 미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초콜릿 한 조각을 드시면서 입안에서 차례로 바뀌는 모든 맛의 미묘한 차이를 묘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촉각입니다. 천의 질감, 차가운 유리의 감촉, 피부에 닿는 따뜻한 햇살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이처럼 다양한 대상을 관찰할수록 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여러분의 두뇌 활동을 위한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겨우 5분 동안 컵 하나를 쳐다보는 게 정말 알츠하이머를 막아줄 정도로 대단한 일일까?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렵네. 물론 이 습관 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리 뇌 건강은 식사, 수면, 꾸준한 신체 활동, 그리고 타고난 유전자까지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합쳐져야 제대로 지킬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은 전체 모자이크에서 빠져있던 아주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것은 뇌의 유연성, 즉 신경 가소성과 집중력을 키우도록 정확하게 설계된 아주 특별한 인지 훈련이에요. 마치 복잡한 악기를 섬세하게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셔도 뇌 자체가 늘 자동 운전 모드로만 돌아간다면 결국 쇠퇴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5분간의 연습은 뇌를 잠에서 규칙적으로 깨우는 방법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가장 기본적인 감각 수준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게끔 만드는 귀한 습관인 것이죠. 자, 두 분의 어르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분은 매일 10개씩 십자 말풀이를 풉니다. 이분은 이미 알고 있던 단어나 사실을 기억해내며 어휘력과 기억력을 활성화시키죠.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알고 보면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 즉 제자리 걸음과 다름없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매일 5분씩 시간을 내어 완전히 새로운 사물을 아주 자세히 묘사해 봅니다. 오늘은 꽃, 내일은 돌멩이, 모레는 하늘의 구름처럼 말이죠. 이분은 그저 과거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현, 새로운 연상작용, 단어와 감각을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의 뇌는 매일매일 아주 작은 신선함의 자극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뒤, 이 두 분 중 누구의 뇌가 더 유연하고 생기 있으며 노화로 인한 변화에 강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분은 그저 낡은 벽을 보강하는 데 그치지만 두 번째 분은 매일 새로운 층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은 우리의 창의력도 키워줍니다. 창의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평범해 보이는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서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 위에 깔린 회색을 표현하기 위해 20가지나 되는 다른 단어를 찾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은 바로 다양하게 생각하는 힘을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생활에서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든 훨씬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요. 맑고 건강한 정신이라는 건 단순히 기억력만 좋은 게 아닙니다. 유연함, 생동감,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바로 이 풍부한 묘사야말로 이러한 모든 좋은 자질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듯 맑지 않은 초기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꾸준히 뇌 속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신경망이 훨씬 더 튼튼하고 밀도 있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뇌 건강연금입니다. 단 5분 동안 사물을 묘사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인지적 장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나중에 수십 배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 시청이 끝난 직후에 바로 해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거나 물건 하나를 선택하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걸린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해보세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정말로 이 작은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 습관은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깊이 연결되는 그런 즐거움이죠. 10년 동안 눈앞에 두고도 무심히 지나쳤던 물건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될 때 거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감격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시력이 나쁜 사람이 난생 처음 안경을 쓰고 세상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깊이 있는 관찰 연습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식을 위한 안경인 셈입니다. 이 연습은 우리의 뇌가 세상을 그 모든 풍요로움과 숨겨진 아름다움 속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것에 놀라고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뇌는 결코 늙지 않고 젊은 활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90살에도 정신이 또렷한 비결은 어렵고 힘든 고강도 훈련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세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단순한 습관입니다. 바로 이 섬세한 관찰 연습은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뇌 전체에 복합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만능 도구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을 막아주고 집중력을 길러주며 뇌의 유연성, 가소성을 자극합니다. 또한 여러 뇌 부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는 줄여주며 창의력까지 키워줍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미래 건강에 미치는 그 가치는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더 주의 깊게, 더 의식적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그 결과 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릴 수 있는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두뇌가 쇠퇴하는 것을 막는 비결은 복잡한 앱이나 두꺼운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손끝에, 우리의 시선에, 그리고 청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평생을 뇌를 위한 마법의 알약을 찾아 헤맸지만 사실 그것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중하고 관찰하는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 능력을 쓰는 방법을 잊고 살았던 것뿐입니다. 주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간단한 습관은 단순히 하는 운동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각 능력을 되찾고 결과적으로 뇌 건강까지 되찾는 행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인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도구일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우리 몸의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간단한 두뇌 훈련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부터 무엇을 자세히 묘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 주셔서 서로에게 영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